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4살 주부입니다. 주변에 보면 시댁이 싫어서 시옷자 들어간 음식도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살면서 누가 말했는지 공감이 간다 생각할 때가 많았답니다. 삼형제 중 막내 아들에게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당할 줄 생각도 못한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시고 위로 3살 터울인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컸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죠. 남자들이 많은 근무 환경에서 고강도의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3년 차에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어요. 언니는 공무원인 형부와 일찍 결혼해서 4살, 2살 조카 2명이 있었어요. 쉬는 동안 조카도 보러 갈 겸 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갔더랬죠. 그러면 매번 형부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처제, 진짜 진국인 녀석이라니까.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 만나볼래? 형부 친구면 34살 아니에요? 저랑 7살 차이 나는데 너무 아저씨 아닌가?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얼굴 동안이야. 지금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 중인데 자기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고 건실하니 괜찮더라. 부담 갖지 말고 만나는 보라고. 형부에 이어 언니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언니와 형부가 저렇게 밀어주다니 만나는 봐야겠다 싶었죠. 소개받은 남자는 주류 관련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9급 일반 행정직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선소를 다니다가 맞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주연 씨는 말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많이 놀랐어요. 민수 씨도 생각보다 유쾌하시고 좋은 분이네요. 형부랑 언니가 엄청 칭찬하던데요. 소개팅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어서 기대도 안 하고 나갔는데 사람이 겸손하고 긍정적인 면이 매력적이었어요. 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해보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죠. 사귄 지 2년째 남자친구는 9급 행정직에 합격을 하고 동네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합격하지는 못했죠. 공무원 시험을 또 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자기랑 결혼해서 시험 준비하라고 했어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요.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의지가 돼준 사람이 하는 말이라 믿음이 더 갔습니다. 오빠는 본인도 공무원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나까지 잘 챙겨줘? 나도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주연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진짜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랑 평생 함께 해줄 거야?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옆에 있을 거야. 남편은 예전에 회사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도 일은 힘들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아서 저축한 돈이 꽤 있었죠. 둘 다 검소한 편이라 친정시댁과 상의해서 딱 필요한 예물과 혼수만 하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지 뭐예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사업하는 큰형님, 개인 택시를 하는 작은형님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장남인 큰형님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을 끔찍히도 예뻐해서 미혼일 때부터 결혼을 하려는 지금까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결혼하기 전에 한마디도 없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제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니? 엄마가 예전에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공무원 공부한다고 못한 거였거든. 우리 결혼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살면서 장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데 막내인 오빠가 왜 모셔?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를 제일 예뻐하셨거든. 나랑 살고 싶으시대. 난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 처음부터 상의된 얘기도 아니고 난 오빠가 마지노릇 해야 하는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해볼래. 우리 혼인신고 미루자. 큰형님 댁에서 서운하게 하거나 소홀히 모시는 것도 아니라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우리 막내 아들 최고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집착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제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라니요. 첫 소개 인사를 하러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신주연입니다. 큰형님 내외 두 분이 다 인상이 좋으시고 제가 긴장하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시더라고요. 아가씨는 요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시험 준비했다면서 아직 합격 못한 거야? 네, 어머니. 아니, 누구 보고 어머님이라는 거야? 아직 결혼 허락도 안 했는데? 어머니, 엄마! 모두가 시어머니의 말에 놀라 말렸더랬죠. 첫 인사에서 느낀 시어머니의 성정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주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파트 평수 작은 곳도 아닌데 엄마랑 사는 거 생각해보자.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는 거니까 잘해주실 거야. 아니, 난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끼리 살던지 아니면 오빠가 날 포기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던지 해. 제가 강경한 태도로 안 된다고 결혼 못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나 보더군요. 결국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단둘만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 합가를 반대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행사처럼 신혼집에 오셔서 저에게 심통을 부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나 행동이 제가 못마땅해서 꼬투리 잡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음식 간이 이게 뭐냐, 빨래는 삶아 빨아야지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다 등등 살림에 대해 많이 간섭하시길래 제가 살림 초보라서 시어머니 눈에 어설픈가 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 큰형님 댁에 모여 음식 장만을 하면서 그게 시집살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막내 동서, 어머니가 뭐라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어. 네? 어머님이요? 그랴. 어머님이 막내 동서가 합가 반대했다는 거 듣고 더 그러는겨. 요새 아가씨들 누가 시집살이 하려고 해요. 큰형님하고 저희 세대하고 같나요? 처음 시집 와서 작은 동서랑 나도 시집살이 다 겪었어. 시어머니라는 게 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좀 유별나긴 하지.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에 동서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제가 둔한 건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가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가 나서인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저에게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를 대할 때 조심할 점이나 시댁 행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올 때마다 참고해서 더 조심했어요. 굳이 가끔 보는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과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속상하실까봐 애초에 말도 못하고 친언니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궁금한 점을 많이 물었답니다. 언니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시집가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시집살이에 관한 말은 틀리지 않은 진리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남편의 어머니도 나의 부모와 같다 생각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요. 그러다 결혼 2년째 저희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였죠. 주변에서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 특히 남편은 세상을 가진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주민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남편과 같은 직렬시험을 보려고 하자 힘들다고 말리더라고요. 단순하게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을 하거나 민원 처리 정도의 업무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많이 하더군요. 평일에는 저녁 회의 후 뒤풀이, 주말에는 야유회 아니면 지자체 행사에 동원되고 눈비 태풍이 오면 자다가도 출근을 해야 될 때도 많고요. 정시 출근 퇴근을 꿈꾸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제 막 5년차에 접어들어서 적응을 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다른 업무들에 뺏기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믿겨? 나 요새 진짜 살맛난다. 이제 없던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기분이랄까? 다행이다. 오빠가 항상 피곤하게 업무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마음 아팠는데 우리 대박이가 힘이 됐네? 태명을 대박이로 짓고 출산 준비로 바쁜 나날들이었죠. 아무래도 친정이 편하니까 엄마랑 언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큰형님 잘 지내시죠?
저도 이제 6개월 되니까 배도 많이 불러오고 그러네요. 다행히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애가 순한가 보다. 뱃속에서도 효자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내일 막내 동선에 가신다고 하는데 집에 있지? 네, 저 집에 있어요. 오후에 오신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좀 서운해하는 눈치네. 출산 준비하는데 자기한테 전화 한 통이 없냐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은근 자식들 전화 기다리시거든. 가끔 전화는 해드리라고. 저 딴에는 안부 전화 자주 드렸는데 부족했나 봐요. 어머님 좀 유별나시잖아. 나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귀뜸해주는 거야. 알지? 네, 감사해요, 형님. 아니라 다를까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집에 오시더니 출산 준비를 하면서 왜 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지를 않냐. 내 손주 낳는데 내가 산후조리 도와주러 한동안 머물러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말을 끝낸 상태라서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던지 너는 시댁을 뭘로 보고 상의도 없이 친정에 간다는 거냐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자 속이 뒤집히면서 안 하던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언성 높이지 말라고 이러실 거면 형님네로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삐진 시어머니는 말도 안 하고 가시더니 제가 출산할 때까지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손사느라고 한동안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3.3kg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은 어찌나 순한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신혼집이랑 친정이 많이 멀지 않아서 남편은 퇴근 후에 저와 아이를 보러 왔어요. 아이가 깰 때마다 부모님 걱정이 됐지만 언니랑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3개월 정도 친정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휴일에 맞춰 아이와 물품을 옮기기로 했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시했죠. 그러다 안방문을 여는데 기함할 뻔했어요. 안방 침대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든 아이가 놀라서 깰까봐 조심히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 방에 아이를 눕혀두고 남편을 급히 찾았어요. 오빠, 우리 안방에 어머님이 계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와 계셔? 나한테 연락 없이 와 계셨나 보네. 사실 당신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집에 있다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러 오셨었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오늘은 왜 오신 거야?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사실 큰형 사업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큰형수도 친정에가 있고 큰형도 여기저기 문제 막으려고 뛰어다니나 봐. 큰형네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안 될까? 형님네가? 사업 안정될 때까지라는 건 확실한 기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작은 형님네는 안 되신데? 작은 형네는 너무 멀고 작은 형서가 맞벌이 하니까 엄마랑도 사이가 썩 좋지도 않고. 나한테 미리 언급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너무 당황스럽잖아. 미안해.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싫어하니까 말하기 어렵더라. 큰형이 오죽 힘들었으면 내 앞에서 울기까지 했겠어. 이번만 부탁할게. 자기야, 우리 태영이 키우는데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엄마가 같이 봐주면 좋기도 하고. 그래도 큰형네 집도 담보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대. 진짜? 어떡하니?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신 큰형님네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 편치 않았어요.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지만 몇 개월 사이 상황이 급박하게 안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오갈 때가 애매한 시어머니를 한동안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손주 어쩜 이렇게도 빵긋빵긋 잘 웃을까요? 네 집 손주인지 얼굴에 광이 나네. 시어머니는 손주 사랑에 푹 빠져서 육아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꼬투리를 잡으실까봐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오신 지 일주일째. 제게 아직도 삐지신 건지 말도 잘 걸지 않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출산하고 회복이 빨라 보이는구나. 친정에서 잘해주셔서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난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잔다. 네?
내 방에 침대를 하나 사주던지 안방을 내주던지 하렴. 오빠 오면 상의해볼게요. 아파트에 방이 3개라서 아이 방과 안방만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던 방을 시어머니에게 내어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으셔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방바닥은 허리가 아파서 안 되고 침대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시어머니 성격 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안방을 내어드리기엔 우리 짐을 옮기고 하는 게 번거롭고 새 침대를 사드리기로 했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산후조리도 끝났으니까 밥 차려오너라. 네?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 밥 한번 차려줄 생각을 안 하니? 너같이 편하게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머니, 밥은 밥솥에 있고 반찬도 다 냉장고에 있는데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 말이냐? 제가 태영이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식사 일일이 챙기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네 큰 동서는 20년 동안 거르지 않고 한 일이야. 더 젊고 똑똑한 네가 못하겠니? 큰형님은 더한 것도 했다는 말에 그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는 말 몰라? 두루 가져가라. 밥맛이 떨어져서 원.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를 보고 뒷골이 땡기는 느낌이었어요. 큰형님네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라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육아에 시집살이에 시달릴 일이 구말리 같았죠.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잘하는 척하고 저하고 있을 때만 괴롭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너 좀 참아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요. 몇 달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 한계가 올 무렵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됐어요. 친구는 부모님도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참이었죠. 일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기에 숙소를 잡고 하느니 우리 집에서 잠깐 머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친구가 잠시 같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집에 외부 사람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라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남편도 난감해하기는 했는데 제게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이고 당신 어머니도 집에 있지 않냐. 나도 내 친구 오게 할 거다 하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어요. 아이를 어차피 안방에 같이 데리고 자서 아이방에 친구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은미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결혼식 때 보고 못 봤으니까 2년 좀 넘었다. 그치? 우리 신주연 안본새 진짜 어른이 됐네?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아이 낳고. 이상가족을 상봉한 것 같이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절친인 은미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유럽인 체코에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 집시나 히피 문화를 동경해서 패션, 아로마, 타로 등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것에 빠져 있었죠. 당시 쉬는 시간이면 타로를 들고 와서 아이들 운세를 봐주곤 했어요. 너 옷 입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하다. 아직도 집시 문화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아무래도 체코에서 자란 영향이 크지. 지금 디자인 작업하는 것도 그런 풍이고. 친구는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직물 디자인을 전공해서 집시스럽고 이국적인 작품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 여기는 제 친구 최은미예요. 안녕하세요.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연이 남편입니다. 결혼식도 뵙고 오랜만이네요. 남편은 살갑게 환영을 해주는 반면 시어머니는 뭐가 못마땅한지 뚱하게 말도 안 하고 친구를 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민망해서 친구에게 시차 적응하면서 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 친구와 저 이렇게 4명이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너 아직도 타로 보니? 제 친구지만 좀 재주가 많아요. 내가 왕년에 타로 마스터였지. 자기 집에서 타로를 찾아온 친구는 대뜸 남편에게 타로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급 관심이 생겼는지 자리를 잡았고 친구는 타로 리딩을 해줬어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 여자분이 보이네요. 나이 많은데 미혼인 노처녀요. 헐, 대박. 있어요. 50대인데 아직 시집 안 간 팀장님이요. 그분이 오빠 많이 괴롭히죠? 헐,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 상전이에요. 잔소리 엄청나고. 그 여자분 곧 인사이동 있어요. 오빠 앞에서 사라질 거예요. 네?
갑자기요? 우리 쪽은 웬만해선 이동이 없는데. 이분 가고 나면 오빠 일도 잘 풀리고 승진할 거예요. 앞을 가로막고 있었네. 진짜? 생각만 해도 알턴이가 빠진 느낌이네. 타로 잘 보신다. 친구는 요리한 말발로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며 좌중을 압도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인상 깊었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친구의 타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노처녀 팀장님 얘기를 했던가? 응? 아니, 그냥 주변 동료들이나 직속 상사 정도? 그치. 나하고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얘기 안 했을 텐데. 그 여자가 오빠 많이 괴롭혔어? 그냥 가끔 일할 때 좀 무시하고 하긴 했어. 남자한테 유난히 히스테릭한 분이야. 흥미는 여전하네. 고등학교 때 귀신도 보고 신기 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 에? 귀신? 신기? 무당 같은 거 말이야?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닐 거야.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내가 십몇 년을 봤는데 그런 거 없었어. 친구는 디자인 업체와 일을 하다가 2주 정도 업무를 더하고 미국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을 하더니 친구의 광편이 돼서는 집에 얼마든지 더 머물다 가라고 할 정도였죠. 그 배경은 친구의 타로가 컸어요. 진짜 은미 씨 대박이다. 그 노처녀 팀장님 다른 주민센터 동장으로 가셨어. 인사이동 아무도 몰랐었대. 대박이다 진짜. 정말? 너무 신기하다. 우리 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진짜 가셨어? 이거 이러면 나 승급한다는 것도 맞는 거 아니야? 기대되는데? 뭐 가끔 맞춰요. 내가 좀 그래요. 타로 내용이 맞았다는 얘기에 시어머니도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친구를 다시 보더라고요. 혹시 실례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신기가 있다거나 귀신을 보신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진짜 푼수야 푼수. 남편이 궁금한지 저와 나눴던 얘기를 주책맞게 친구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는 나두라면서 유쾌하게 말해줬어요. 맞아요. 저 가끔 귀신도 봐요.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것도 맞고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친구한테 진짜라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놀랐어요. 시어머니랑 남편도 덩달아 놀라더군요. 남편은 너무 신기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친구가 함께 생활한 지 열흘 정도 됐을 때 시어머니가 웬일로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반찬 투정을 하고 자기 빨래를 두고 난리를 부렸어요. 아니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빨래 하나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니트 하얀색인 거 따로 빼놓는다는 걸 깜빡하고 다른 빨래랑 같이 돌려버렸네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은 얼마나 오래되친 거야? 식감이 다 죽었잖아. 너는 요리하면서 맛도 안 보니?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우리 아들보다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내가 옆에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랑 손주는 평생 이런 음식 먹고 이런 환경에서 살 뻔했잖아. 한번 잔소리를 시작하면 자신 마음에 찰 때까지 하는 시어머니였죠. 뒤에서 조용히 저와 시어머니를 지켜보던 친구는 시어머니가 없을 때 물어보더군요. 너 시집살이 장난 아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너희 시어머니 한석격 하겠다 했는데 무슨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시리네. 괜찮아? 몰라. 나도 이제 포기야. 막내 아들한테 시집 왔는데 마지 노릇하는 중이야.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밥상을 차려서 떠받쳐줘. 손가락 까딱 안 하시고 아가리 파이터네? 야! 너 때문에 웃는다. 고마워. 말이 나온 김에 현재 큰형님네 상황, 시어머니를 모신 지 얼마 안 된 이야기 등 친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낳고 몸도 아직 안 좋은데 고생했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하셔. 거기서부터 비극이야. 다른 형님들도 돌아가면서 시집살이 당했다니까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니까 견디는 중. 나는 시집 못 가겠다.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래도 내 편인 친구가 마음을 헤아려주니 힘들었던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매번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등 시어머니의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산후 우울증이 생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는 느낌이고요.
제가 시달리는 상황을 보더니 친구는 괜찮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친구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잠시 외출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만 집에 있게 되었죠. 나간 김에 친정엄마랑 언니랑 식사 약속도 잡고 편히 놀다 와야겠다 싶어 저녁 먹고 온다고 남편과 친구에게도 미리 언급을 했었더랬죠. 아주머니, 아이고 놀래라. 오늘 다들 늦게 온다고 했는데 친구는 빨리 들어왔네. 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주연이는 늦게 온다면서요? 오늘은 혼자 밥 차려 드셨겠네요? 아이, 뭐 그렇지.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인지 객사했네. 아줌마 옆에 왔다 갔다 하네. 배고프다는데? 천도제 안 지내줬어요? 다 큰 처녀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남의 집 얘기 이렇게 함부로 막 해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건데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간만에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즐겁게 보내다 왔어요. 초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고 친구와 시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즐거운 얼굴이고 시어머니는 죽상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아가, 네 친구는 언제 미국 가니? 은미요? 열흘 정도 있으면 갈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열흘 있으면 가는 거지? 진짜지?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뭔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 외출을 한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더군요. 집안에서도 제가 안 보이면 엄청 찾아다니고요. 그때는 그냥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죠. 남편은 대뜸 생각이 났는지 친구에게 타로를 봐달라고 했어요. 주변에 애인 때문에 속 썩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미신 따위를 왜 믿냐면서 화를 버럭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벙찐 상태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도 내가 뭘 알겠냐면서 손사래를 치고요. 시어머니는 신경질을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모양이다 하고 사과했죠. 며칠 뒤 친정아버지 생신날이라서 남편과 저 아들은 친정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친구도 약속이 있다면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희가 돌아오는 시간과 친구가 들어올 시간을 물어봤어요. 일단 저희가 더 먼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더군요. 아무래도 친구랑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점심 드셨어요? 아이고 머니나, 아가씨가 왜 여기 있어? 약속 가서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아, 약속이 일찍 끝나서요? 그럼 볼 일 있으면 봐요. 난 방에 갈 테니. 아줌마, 시어머니 조항단지는 왜 깨트리셨어요? 뭐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거 시어머니가 엄청 애지중지하고 모신 걸 텐데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거기에 화풀이 하시면 어떡해요. 시집살이 당했다고 며느리들한테도 시집살이 시키고.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비켜! 난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 화나면 보통뿐 아니신데 이렇게 조상을 화나게 하면 어떡해요? 저리 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난 하나도 안 믿어. 전생에 지은 죄도 많은 사람이 현생에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네? 특히 당신 며느리들한테 한 짓 당신 두고두고 벌 받을 거야.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지금도 당신 옆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이 집에 당신 벌하러 온 조장신들이 그득그득 있어. 요새 팔다리가 저릿저릿하지 않아요? 저리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저리 가라고. 시어머니가 귀신이 돼서 당신 지켜보고 있다고요. 아버지 생신잔치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친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벌써 주무시나? 아니, 아까 나가셨어. 뭐? 나가셨다고? 어디를? 몰라, 급하게 나가시던데?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집에 도착한 지 1시간이 됐을까 작은 형님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가 형님 집에 갔다고요? 여기서 꽤 먼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알겠어요. 남편은 별일이라는 듯 시어머니가 3-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형님네에 가셨다고 했어요. 더 의아한 건 어머님이 있던 방에는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가 웬일로 거길 가셨지? 멀미 있으셔서 버스 타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급한 일이 있으셨나? 시어머니 성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남편과 저는 이상하기만 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짐 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작은 형님네에서 지내기로 했다면서요. 남편과 저는 갑자기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그렇게 알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남편이 직접 짐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제 친구는 간만에 한국에 왔다며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 하고 나갔고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귀신을 봤다며 여기에 있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작은 형님네에 앞으로 쭉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하던 막내 아들을 두고 굳이 사이가 별로인 작은 형님네에 계시겠다니 무슨 일인가 했죠. 이틀 후 친구는 강원도 여행을 잘 다녀왔다면서 특산물인 오징어를 들고 왔더라고요. 새삼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를 바라보며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이틀 전에 작은 형님네로 짐을 다 옮기고 가셨다고요.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낄낄거리며 얘기해줬어요. 사실 저랑 남편이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를 조금씩 골려줬다고요. 처음에는 제가 시아버지가 타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얘기한 걸 기억해서 떠봤다고요. 너 그런 걸로 어머니 겁주면 어떡해. 네가 시집살이 그렇게 당하는데 내가 두고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타로 이야기나 미신 얘기에 욱하신 거구나. 나 가끔 환영 같은 거 보거든? 너희 시어머니랑 둘이 있으면 이상한 게 막 떠올라. 그날도 너희 시어머니가 부뚜막에 있던 단지 같은 걸 들고 깨트리는 게 보이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보이더라. 막 화내시는 게 보이고. 그걸 말했더니 개거품으시던데? 뭐? 그런 게 어떻게 보여? 너 정말 진짜 신기 같은 거 있는 거야?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한데 상대랑 뭔가 딱 통하는 게 있으면 이미지처럼 보이긴 해. 너희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고. 그럼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귀신 봤다는데 그것도 맞는 거야? 그건 내가 겁 좀 줬지. 너희 시어머니 베란다 창문에 그림자 어른거리게 뭘 좀 달아놨더니 아주 혼비백산을. 음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 난 그냥 미국 할로윈데이 같이 살짝 꾸며본 거고. 그렇게 바로 집을 나가실 줄 몰랐지. 너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 놀리는 거 좋아하더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진짜? 아니야.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줘. 요새 미국 할로윈데이 귀신 분장 장난 아니야. 진짜 귀신 같다니까. 나중에 놀러와. 보여줄게. 우리 남편 알면 놀랄 텐데. 무슨 비밀로 해야지. 내가 너한테 결혼 선물했다고 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 귀한 친구가 시집살이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꼴 못 본다. 미야. 너 혼자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알고 있었구나.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작은 형님네 가서 또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닌가 몰라. 아마 아닐걸? 내가 전생에 업보랑 현생의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거 연결해놨어.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못하실 거야. 생각보다 지옥 가는 건 무서워하시더라. 그저 너희 시어머니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은 두려움을 살짝 건드린 것뿐이야. 뭐? 너 진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진짜 신내림 같은 거 아니지? 반반이라니까 그러네? 친구는 그런 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친구는 무사히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가족들과 미국으로 놀러 오면 자신이 대접하겠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친구의 말처럼 일이 하나둘씩 맞아갔어요. 동서, 이번에 서방님 승진했다면서? 승급시험 준비한다더니 잘 돼서 축하해. 감사해요, 형님. 어머님은 어떠세요? 난 어머니랑 매일 싸울 줄 알았어. 처음 시집 왔을 때 박 터지게 싸운 게 생각나서. 내 성격 알지? 아니면 막 들이받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드셨는지 엄청 조용히 잘 지내셔.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겠어. 진짜요?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게. 사람이 늙고 하면 변하나 봐.
요새 절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 매일 천수경 들으시고. 그렇구나. 형님, 제가 다음에 찾아뵐게요. 들어가세요. 남편은 승급시험에 통과했고 시어머니의 씹사리는 사라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남편도 신기해하더군요. 당신 친구 말이 참 잘 맞았다고요. 미신이나 점을 믿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가 봐요. 약 1년 후 아들이 돌잔치를 할 무렵 큰형님네 사업도 위기를 무사히 넘겨서 시어머니는 다시 장남네로 돌아가셨어요. 무엇보다 큰형님 내외 두 분이 다 얼굴이 좋아지셔서 웃으며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얼굴도 좀 더 편안해 보이시고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드시고요. 요즘은 제가 아들과 같이 2주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어요. 옛날에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이가 평화로워졌죠. 가끔 그럴 때마다 결혼 선물이라고 말하던 미국 친구가 생각난답니다. 아직도 뭔가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요즘은 살맛이 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도 좋은 기운 받으셔서 가정의 평안과 행복에 깃드시길 바랍니다. 모두 사랑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